회전근개 힘줄, 이 파열이 된다 얘기는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힘줄이 얼마나 시원치 않으면 그렇게 파열이 자주 될까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실제로 정상적인 힘줄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새끼손가락의 정도의 굵기, 약 직경이 1cm 정도 되는 정상 힘줄이라면 이 힘줄이 버틸 수 있는 무게는 톤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힘이죠. 60 내지 70kg 정도의 체중을 가진 성인 10명이 이 힘줄에 매달려 있어도 문제없다, 이런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힘줄이 튼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힘줄도 만성적인 자극,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자극이 되면은 결국은 이 힘줄도 버텨나지 못하고 끊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힘줄이 이제 파열이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많이 써서 생기는, 즉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퇴행성 변화가 오죠. 그 힘줄도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노화에 따른, 즉 퇴행성 변화에 따른 힘줄 손상이 가장 흔하고, 두 번째로는 외상, 다치는 거죠. 스포츠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줄이 좀 퇴행성 변화가 와서 안 좋은데 그때 넘어지면서 다치면서 힘줄이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퇴행성으로 인한 노화와 외상이 같이 겹쳐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구부정한 자세 또는 흡연, 고지혈증과 같은 내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힘줄 파열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자세가 앞으로 구부정한, 즉 그래서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둥근 어깨, 라운디드 숄더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어깨 힘줄로 가는 혈액 공급이 좀 덜 돼서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올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한 흡연을 하시게 되면은 이 또한 힘줄의 혈액 순환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내과적 질환도 결국 힘줄에 무리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그 가족력이나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피하기는 어렵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가족력으로 인한 힘줄 파열은 정상, 그러니까 가족력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파열의 위험이 2.42배 정도 더 높다라고 합니다. 유전적 요인이나 가족력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자세를 바로 하는 거,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흡연, 이거는 금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내과적 질환, 식습관 관리, 경우에 따라서는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흡연에 대해서 금연을 하시고 내과적 질환을 잘 관리하시는 것만 해도 이런 질환 관리와 금연, 그리고 바른 자세는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힘줄 파열의 치료는 딱 하나로 정해지진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떤 게 복잡하냐면은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기준부터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환자 개인의 특징이겠죠. 이 힘줄이 어느 정도 파열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힘줄을 지금 타이밍에 봉합을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 환자분께서 봉합수술을 하면 안 하고 싶어 하겠지만 정말 나는 안 한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 개인의 특징까지,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예를 들어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재활치료가 수술 후에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분은 수술 타이밍이 아닌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시기를 놓치면은 조금 더 힘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려운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대개는 수술을 안 하고 비수술적 치료로서 하는 것이죠. 재생치료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 파열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파열의 크기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전층 파열, 힘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봉합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을 머리 위로 많이 드는 동작을 안 하거나 힘쓰는 동작을 많이 안 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대치가 좀 낮은 경우, 일상생활만 간단하게 하는 경우라면 수술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열된 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너무 커지면은 그냥 껴서 벌어진 힘줄을 당겨서 봉합하기에는 또 무리가 따르고 그때는 또 인공관절을 해야 되니까 꼭 안 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타이밍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권고가 되는 상황은 다쳤을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상 힘줄이 되겠죠. 거의 정상에 가까운 힘줄인데 외상에 의해서 다쳤다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젊으신 경우, 이때 젊다는 기준이 65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나이가 60쯤 되신 환갑 정도 되신 분이 외상으로 넘어지면서 다치셨어요. 그리고 힘줄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분이 또 상당히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힘줄을 봉합해서 재활을 잘 해서 원래 이분이 하시던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수술을 하냐 안 하냐가 좀 달라집니다. 물론 수술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회전근개 힘줄이 전층 파열됐을 때는 그냥 힘줄이 잘 아물지 않으므로 봉합을 해주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하냐 안 하냐 또는 언제 하냐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환자분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해서 치료법을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